여러분들이 금융거래를 무심코 소홀히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연간 수천억의 세금을 추징하게 되고 각종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가족 타인 간 현금 거래와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방법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실명법에 따른 타인 계좌 이용 금지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실명법에서는 모든 금융거래는 본인의 실제 명의에 의해 거래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법인과 복식 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는 별도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법인 또는 복식 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차명 계좌 거래 도용 시 처벌 규정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겠습니다. 흔히 여러분들께서는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인데 뭐 어쩌겠어 하고 가족 간에 통장을 돈을 넣었다 뺐다 또는 계좌 이체를 빈번히 한다거나 가족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부모 명의 통장을 빌려서 청약 통장을 만들어 아파트에 당첨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것 또한 금융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법에서는 가족 간이라도 타인으로 간주하고 지급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3가지 유의사항만 잘 지키셔도 나중에 추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타인 계좌 이용이나 도용을 절대 금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그 해당 금전거래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빌려주는 돈, 예를 들어서 채권 채무관계의 돈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가족 간의 경제 공동체로서 부부나 자녀 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비용이라든지 상거래 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금전거래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요. 그 종류를 살펴보게 되면 이재 구호금품이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기념품이나 축하금, 보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남편의 급여소득을 가지고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한다거나 자녀에게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친지나 가족들의 결혼 축하금 등으로 사용되는 금전 거래는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비과세 되겠습니다. 가끔 여러분들께서 부의금이나 결혼 축하금 등 적정 금액이 얼마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세청에서 세법에서 딱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각 개인의 경제 규모와 생활 규모에 알맞게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가의 자녀가 결혼하는 것과 통상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의 결혼 축의금은 각각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시간이 가능할 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국세청 현직에서 근무하면서 실제 각종 세무조사 시에 증여세를 추징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국세청의 증여세 조사 대상자로 타깃이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연소자, 대학생, 부녀자 등 소득이 없는 자의 재산 취득행위. 둘째는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고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자, 고소득 업종, 의사 등 전문직, 연예인, 프로스포츠인, 고소득 인플루언서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액 상속인과 증여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가의 재산 취득을 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어떻게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고가 자동차를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빈번히 한다거나 자녀인 대학생이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경우, 해외 유학생 자녀가 해외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자녀를 부모의 회사에 위장 취업을 시켜놓고 부모의 회사에서는 부당하게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학비나 생활비 등을 정상적으로 부모가 지급하는 행위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자녀가 일정한 소득이 없음에도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또는 고가의 자동차나 해외여행을 자주 한다든지, 또는 부모를 자녀의 회사에 위장 취업시켜 놓고 대신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많이 추징하는 사례는 개인이나 또는 가족, 타인 간에 금전 거래 후에 차용증을 작성을 하지 않아서 증여 추정에 의해서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타인과 금전 거래를 한 후에 그 금전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한 차용증과 이자 지급 사실 등을 관련 증빙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소명받을 때 관련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과세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사실 등 객관적인 사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인인 부모나 가족, 친지의 치료비를 대신 납부했을 때 이것이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부양 의무가 있는 배우자와 연소자의 가족 등에 대한 치료비는 부양자의 몫이지만 성인인 부모나 형제, 타인 등의 병원 치료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요양비를 자녀가 대신 지불하는 행위 역시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나 또는 가족의 치료비, 요양비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혼상제 또는 부모들에 대한 어떤 효도에 대한 일상적인 관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법에서는 성인인 부모나 또는 형제, 가족 등에게 치료비나 생활비 등을 대신 지불하는 경우는 일정한 대가 없이 주는 돈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액 현금 거래 시 주의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금융거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타인에게 또는 가족에게 지불하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현금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이출금을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루에 1천만 원 기준은 은행 지점과 ATM 현금 입출금의 합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쓴다고 해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잘게 쪼개서 빈번하게 입출금을 하는 것도 금지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빈번하게 입출금을 하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수상한 거래라고 판단을 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수상한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항상 감시나 분석을 통해서 국세청이나 관련 국가기관에 의심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받은 국세청 등은 세금 탈루 등의 혐의점이 발견되면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